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이 샌디에이고 테크 하이스쿨의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곳은 미국 전역에서 정보기술 분야의 영재들만을 선별해서 받는 특수 고등학교죠. 복도를 걷는 학생들의 표정에서도 자신감과 경쟁심이 묻어나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고등학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천재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3학년 A반 교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중년의 남성 교사였고 그 뒤로 낯선 동양인 학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짧게 정돈된 검은 머리카락, 또렷하고 차분한 눈매를 가진 한국인 소년이었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은 그의 눈빛은 교실 안을 한 바퀴 훑어보며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인 미스터 존스미 일판 앞에서 서 말했습니다. 이도윤 군은 한국에서 온 전학생인데 본국에서 정보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수재입니다. 영어도 상당히 유창하니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교실 안의 분위기는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지만 그 눈빛들은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에 가까웠죠. 특히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3명의 백인 남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령 덩치가 큰 브래드가 옆자리에 조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자칭 천재가 왔네. 요즘 아시아에서 오는 애들 보면 다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 조시도 비슷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이젠 코딩 분야까지 아시아가 접수하려나 봐. 우리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3번째 친구인 카일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보 올림피아드 나갔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여긴 미국이야. 실리콘밸리의 본고장이라고. 여기서 통하는 실력이 진짜지 아시아 대회 따위는 도인은 이런 속삭임들을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교사가 가리킨 빈자리로 걸어가서 책가방을 내려놓았죠. 그의 가방에서 나온 노트북은 한국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이었는데 겉보기에도 상당한 가격대의 제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도윤 군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미스터 전순이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침착했죠.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왔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잘 부탁드려요. 유창한 영어 발음에 몇몇 학생들이 놀람별 정을 지었지만 브랜드 무리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자리에 앉아 브랜드가 중얼거렸죠. 발음은 괜찮네. 하지만 실력은 어떨지 모르겠어. 수업이 시작되었고 오늘의 주제는 고급 알고리즘 최적화였습니다. 미스터 전순이 일곱판에 복잡한 코드를 적어가며 설명하는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노트북도 꺼내지 않은 채 조용히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군, 혹시 따라오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미스터 전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간결했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혼자서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각자의 무리를 이루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도윤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죠.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수업은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노트북을 꺼내 조진 프로그래밍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이었죠. 도윤도 처음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는데 그 순간 브래드 무리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바탕화면과
각종 프로그램들을 보고 그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과제가 주어지자 교실 안에는 키보드 소리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민하며 천천히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는데 도윤의 손가락만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유려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타이핑 속도는 남다른 수준이었고 화면에는 순식간에 완성도 높은 코드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브래드가 조시와 카일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노트북 종바 비밀번호 패턴도 뻔할 것 같고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열어보자. 그들의 입가에는 음영한 미소가 떠올랐죠. 며칠이 지나면서 도윤은 서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 조시, 카일 3명으로 이루어진 무리는 여전히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도윤이 수업 시간마다 보여주는 뛰어난 실력에 대해 묘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브래드는 지금까지 학급에서 프로그래밍 실력으로는 최고라고 자부해 왔는데 도윤의 등장으로 그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다 불쾌했죠.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 도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식사를 마치고 도서관에 들렸습니다. 최신 프로그래밍 서적들을 살펴보며 시간을 보내려던 참이었죠. 교실에는 브래드 무리만 남아 있었고 이들은 그동안 기다렸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래드가 주변을 둘러보며 확인하며 조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얘들아, 저 아시아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조시와 카일도 동조하며 도윤의 자리로 조용히 다가갔죠. 도윤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덮인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떠올랐고 조시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별거 아닐 거야. 이런 애들 비밀번호는 뻔하거든. 몇 가지 일반적인 조합을 시도해보며 카일이 문득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름이랑 숫자 조합해봐. 도윤이니까. 영어로 하면 조시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제안, 피어 N2023을 입력하자. 놀랍게도 화면이 열렸습니다. 헐, 진짜 뚫렸어. 조시가 흥분하며 소리쳤죠. 이 정도면 자아도취 심한 거 아니야. 자기 이름에다가 챔피언이라니. 브래드도 비웃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 스타일인의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그들은 도윤의 바탕화면을 보며 더욱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의 야경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각종 프로그래밍 툴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카일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완벽주의 성격이면 화면 좀 바꿔놔도 엄청 얇아질 것 같은데. 브래드가 그림판을 열어 서유석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바탕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이 작업하던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 서 몇 개의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겨버렸죠. 이 정도면 충분히 메시지 전달될 거야. 여기 내가 설칠 곳이 아니라고. 조시가 시간을 확인하며 재촉했습니다. 얘들아, 슬슬 점심시간 끝나간다. 빨리 정리하자. 그들은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덮어놓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10여 분 후 도윤이 도서관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죠. 잠금 화면이 나타나자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바탕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석이라는 글자가 화면 가득 적혀 있었고 자신이 작업하던 파일 몇 개가 사라져 있었죠. 브래드 무리는 도윤의 반응을 은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내거나 당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도윤은 전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휴지동을 확인하며 자신만의 백업 폴더를 열었죠. 삭제된 파일들의 복사본이 모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들을 원래 위치로 복원하고 바탕화면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 3분도 걸리지 않았죠.
브래드가 이런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는 도윤에게 직접적으로 도발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야, 전학생 뭔가 문제 있었나? 일부러 큰 소리로 물어서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죠.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브래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면었죠. 별일 없었어요. 그냥 시스템 점검차 파일 정리를 좀 했을 뿐이에요. 브래드는 더욱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소한 장난도 못 받았죠. 여긴 미국이야 소년.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고 조시와 카리도 킥킥거리며 동조했죠. 그러자 도윤이 노트북을 천천히 다듬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브래드를 장면으로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했죠. 장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교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위압감이 있었죠. 브래드도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 수업 교실로 향했습니다. 남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옹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층 도윤의 마지막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고 또 다른 몇몇층 브래드 무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눈치채기 시작했죠. 하지만 브래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저런 허세 좀 봐, 겁주는 건가? 브래드가 조시에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정과 다른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샌디에이고 테크 하이스쿨의 전통 행사, 정교 해킹 챌린지, 선발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 대회는 단순한 교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우승자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고등학교가 참가하는 사이버 보안 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특별 전형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복도 곳곳에는 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브래드는 지난 2년 연속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터라 올해도 당연히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조시와 카일 역시 브래드를 응원하며 다른 참가자들을 견제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정보가 악과 담당인 미스터 전승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군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해킹 챌린지 대회에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서 정보 올림피아드 경험이 있다고 하니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이 대회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눈 상태였죠. 출제 경향부터 과거 문제들, 심지어 최전 방식까지 말입니다. 참가 신청은 언제까지 받나요? 내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어떠세요? 미스터 전승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참가해 보겠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확고했죠. 이 소식은 금세 학급 전체로 퍼졌습니다. 브래드는 처음에는 콧방귀를 기며 무시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 아시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한국 대회랑 미국 대회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정과 다른 어딘가 경직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는 총 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들었죠. 대부분이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었고 도윤처럼 가천학원 학생이 참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감독관인 미스터 전슨과 미스 데이비스가 시험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은 총 4시간입니다. 문제는 모두 6개 분야로 나뉘져 있어요. 기본 알고리즘 최적화, 데이터베이스 보안, 네트워크 침투 테스트, 암호화 해독, 시스템 취약 전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해킹 시뮬레이션입니다. 미스터 전승의 설명에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시험이 시작되자 컴퓨터 실안에는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첫 번째 문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며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브래드 역시 평소보다 더욱 집중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그는 갑자기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문제가 너무 쉬워서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몇몇 학생들이 도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감독관인 미스 데이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윤 군, 혹시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도윤이 고개를 잤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죠. 주변 학생들은 도윤의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브래드는 속으로 저 자식이 완전히 포기했나 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분이 지난 후 도윤이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거든요. 그 순간부터 그의 손가락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워낙 빨라서 옆자리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죠. 화면에는 순식간에 복잡한 코드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7분이었어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보안 문제도 비슷한 속도로 해결되었죠. 도윤의 코드 작성 시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감독관들도 도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존슨이 미스 데이비스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 학생 정말 대단하네요. 저런 속도로 코딩하는 건 처음 봅니다. 시험 시작 30분 만에 도윤은 6개 문제 중 4개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아직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제와 실험하고 있었죠. 브래드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설마 저게 진짜 실력인가 아니면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 하지만 도윤의 진짜 실력은 마지막 두 문제에서 드러났습니다. 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실전 해킹 시뮬레이션은 이 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들이었어요. 과거의 브래드조차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2시간 이상씩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도윤은 마지막 두 문제마저 놀라운 속도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실전 해킹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존의 통상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감독관들도 그의 독창적인 해결 과정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시험 시작 1시간 후 도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컴퓨터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미스터 존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와서 도윤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6개 문제가 모두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었어요. 정말 다 풀었나요? 네,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도윤이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아직 절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도윤 혼자만 가장 먼저 퇴시하게 된 것이죠. 그가 컴퓨터실을 나가는 순간 실내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브래드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완전히 멈춰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윤이 시험장을 나간 후 컴퓨터실에 남은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집중력이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였죠. 평소 같으면 자신 있게 풀어나갔을 문제들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시와 카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윤이 1시간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여유롭게 퇴장하던 모습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결과 발표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학교 전체는 도윤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었죠. 정말 1시간 만에 다 풀었대. 또 감독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다던데. 혹시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도윤 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6시경부터 학교 전산망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와이파이가 간헐적으로 끊어지더니 급기야 학교 서버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를 하던 정보 담당 교사인 미스터 로드리기스가 황급히 서버실로 달려갔습니다. 메인 서버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가 다운되어 있었고 학교 이메일 시스템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까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미스터 로드리기스는 당황하며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스템 오류나 하드웨어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침입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긴급히 IT 보안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문가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미스터 로드리기스는 혼자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지만 해킹 수준이 그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았어요. 침입자는 마치 시스템의 모든 취약점을 깨뚫고 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접근한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 되고 학생들의 학습 자료와 성적 데이터까지 위험에 처음 상황이었죠. 미스터 로드리기스는 결국 교장에게 긴급 보고를 올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도착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시스템 로그를 자세히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해킹의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니 관리자 계정의 액세스, 로그맨 마지막 줄에 평범하지 않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스템 브릿지 시뮬레이티드 벌르너러빌리티 리포티드 DONT 터치 워트 유 DONT 언더스탠드 뒤 와이리 보안 전문가들은 이 메시지를 보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해킹이 아니네요. 누군가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 같습니다. 수석 보안 전문가가 미스터 로드리기스에게 설명했어요. 뒤 와일이라는 이니셜 혹시 학교에 그런 이름의 학생이나 교직원이 있나요? 전문가의 질문에 미스터 로드리기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어떤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윤, 이도윤. 그는 급히 학생 명단을 뒤져서 도윤의 정보를 확인했어요. 이도윤 TY리 이니셜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로드리기스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고작 전학 온 지 몇 주밖에 안 된 고등학생이 이런 수준의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이도윤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미스터 로드리기스는 의자에서 발턱 일어났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도윤 2024년 아시아 화이트 해커 챌린지 우승자, MIT 조기 입학 제안을 거절한 천재 해커, 한국 국정원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 최연소 위초 국제 해킹 방어 대회, 개인전, 3년 연속 금메달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미스터 로드리기스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윤은 단순한 정보 올림피아드 참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이트 해커였고 그의 실력은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런 학생을 모르고 있었다니 미스터 로드리기스는 혼자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교직원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스터 존스는 도윤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야
그의 여유로운 대회 참가 모습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다는 표정으로 시험을 봤던 거구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SNS에 도윤의 기사 링크를 올렸고 순식간에 학급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죠. 헛, 이게 진짜야. 우리 반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브래드 쟤들 완전 망했네. 브래드와 조시 카일은 핸드폰으로 기사들을 읽어가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별 볼 일 없는 아시아 전학생이라고 무시했던 도윤이 사실은 세계적인 해킹 전문가였던 것이죠. 특히 자신들이 도윤의 노트북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파일을 삭제했던 일을 생각하니 등골이 못삭해졌습니다. 우리 진짜 큰일 낸 거 아니야? 조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노트북 우리가 건드렸는데 카일도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브래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장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이제야 그 말에 진짜 의미를 깨 다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샌디에이고 테크 하이스쿨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도윤에게 쏠려 있었고 그에 대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조용한 아시아 전학생이었던 도윤이 하루 만에 학교의 화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등교했죠. 교실에 들어서는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외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막상 다가가려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와 조시 카일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실 뒤현 구석에 모여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하지? 조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에서는 계속해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카일도 마찬가지로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노트북을 건드린 거랄까? 설마 모든 걸 다 기록해뒀을까? 그는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진 못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브래드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 학급에서, 아니, 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분야의 최고라고 자부해 왔는데 그 모든 자신감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진짜 괴물을 건드린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윤을 무시하고 저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도윤이 뭐라고 했지? 장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조씨가 도윤의 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던 거네. 한편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는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화면을 켰어요. 프레드 무리는 그런 도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열자 그들이 며칠 전에 장난으로 바꿔놓았던 바탕화면과 삭제했던 파일들이 모두 원래대로 복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더욱 강화된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떠오르는 복잡한 코드들을 보며 프레드는 잘 만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평생 공부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고급 보안 기술들이 도윤의 손끝에서 순식간에 완성되고 있었어요. 저게 진짜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수업이 시작되자 미스터 존슨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어젯밤 도윤의 정체를 알게 되며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터라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 군, 혹시 어제 있었던 학교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미스터 존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도윤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서 신고했을 뿐입니다. 미선관 취약점을 발견해서 신고했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복구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모두 패치했어요. 도윤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했죠.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은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놀랐습니다. 어젯밤 학교 전체를 마비시켰던 그 사건이 도윤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가 악의적인 해킹이 아니라 보안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오히려 감탄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혼자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던 도윤 주변으로 여러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궁금한 것들을 묻고 싶어하는 학생들, 친해지고 싶어하는 학생들로 그의 자리는 순식간에 붐비게 되었습니다. 도윤, 정말 MIT에서 입학 제안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야. 해킹 대회에서 우승한 상금은 얼마나 받았어?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온갖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반면 브래드 무리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들 주변으로 모여들던 학생들이 모두 도윤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처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바보였어. 카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겸손하게 접근했으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조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괜히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견제부터 했으니까. 도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었던 거야. 브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쁜 반성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사고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도윤의 진짜 실력을 알고 나니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겸손한 태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후 수없이 간 브래드는 계속해서 도윤을 희금희금 쳐다봤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례하고 어디서 걷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브래드 무리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깊은 자괴감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겸손하고 조용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얕은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회장 전체는 도윤을 향한 찬사와 감탄으로 가득 찬 분위기였습니다. 바두는 역대 최단시간 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압도적인 실력을 입증했어요. 트로피를 받는 도윤의 모습은 전국 생중계를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한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도윤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 수준이 정말 높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며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미국 언론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한편 샌디에이고 테크 하이스쿨에서는 도윤의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교장은 긴급 방송을 통해 도윤의 퇴거를 알렸고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학교에 이런 천재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브래드와 조시 카일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윤의 승리를 기뻐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에게 보였던 태도를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후회 많이 미려왔거든요. 특히 브래드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트로피와 함께 학교에 돌아왔을 때 전교생이 박수로 마주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은 그를 영웅처럼 대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조용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브래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마음속에 맴들던 후회와 반성의 마음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였어요. 그는 조시와 카일에게 눈짓을 보냐며 일어났습니다. 가자, 이제 정말 사과해야 해.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도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근처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브래드 무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도윤은 그들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브래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조시와 카일도 브래드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급에서 가장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우린 그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해이 묻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우리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정말 어리석었어. 카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노트북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린 것도 정말 죄송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조시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내가 마지막에 한 말 장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냥 허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진심이었구나. 도윤은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사실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전학생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브래드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편견과 질투심 때문에 너를 무시하고 괴롭혔으니까. 도윤은 여전히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항상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를 받다가 실력을 증명한 후에야 인정받게 되죠. 그런데도 화내지 않았어? 조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화를 낼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저에게 자극을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실력을 증명하라고 미국에 온 거니까. 이 말을 들은 브래드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악의적으로 되었는데도 도윤은 그것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그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 중 하나가 몰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쪽 급 최고의 인기놈들이 새로운 전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도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봐요. 친구로서 말이에요. 그는 브래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브래드도 일어나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도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조시와 칼도 함께 일어나서 그들과 손을 맞잡았어요. 네 명이 함께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은 그날 저녁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한국 천재의 품격 마이너스 괴롭힘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는 멋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동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들은 도윤의 인격과 브래드들의 진정한 사과를 칭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화해지. 한국 학생의 품격이 정말 대단하다. 미국 학생들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멋있어. 이런 친구들이 있는 학교가 부러워. 다음 날부터 브래드 조시칼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도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의 뛰어난 실력을 존경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어요. 도윤 역시 그들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이며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경쟁과 질투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도윤의 포용력과 브래드들의 진정한 반성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였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브래드 조시 카레 사이에 오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사과와 화해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브래드는 도윤에게서 겸손함과 끈기를 배웠고 도윤은 그들과의 오정을 통해 미국 문화에 더욱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죠. 이 기간 동안 도윤의 명성은 계속해서 높아져 갔습니다. 미국 고교 사이버 보안대회 우승 이후 그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쏟아졌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거대 IT 기업들에서 인턴십 제안이 들어왔고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명문 대학들은 앞다투어 특별 전형 입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몇 개월 전 한국 정부에서 도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국가대표 화이트 해커 후보로 선발되어 국제사이버보안기구에서 활동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죠. 졸업식 당일 샌디에이고 테크 하이스쿨의 강당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지역 언론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도윤의 졸업식이라는 것 때문이었죠. 그는 이미 이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순이 진행되면서 마침내 졸업생 대표 연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도윤이 대표로 선정되었어요. 그가 연단에 오르자 강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죠. 도윤은 잠시 강당을 둘러보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그의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지난 2년간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특히 브래드, 조시, 카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에서 온 낯선 전학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죠.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졸업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실력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정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배웠거든요. 청중석에서 브래드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 그들과의 일화를 떠올리며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몇몇 친구들은 저를 경계했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강당 안에서 작은 옹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정은 오해와 갈등을 겪고 나서야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조시와 카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노력과 실력은 반드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겸손함과 인내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강당 뒤연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태극기가 천천히 펄럭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국가대표 화이트예거 후보 마이너스 이도윤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계속되었어요. 교장 교사들, 학생들, 그리고 참석한 모든 가족들이 길이 박수로 도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브래드였습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1년 전 자신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조용한 아시아 전학생이 이제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박수가 잦아들자 도윤이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무대로 떠나겠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특히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그는 브래드와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를 더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쌓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학교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세계 무대에 나가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이곳에서 배운 겸손함과 인내심, 그리고 친구들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감정에 젖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나중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진 친구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다시 한번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길고 뜨거운 박수였어요.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브래드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도윤,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우리 친구라는 게 말이야. 브래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브래드,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도윤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조시와 카레도 다가와서 4명이 함께 포옹했습니다. 2년 전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평생 기억할 소중한 우정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날 저녁 도윤의 졸업 연설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가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겸손함과 성숙함에 감동받았고 진정한 글로벌 인재의 모습이라고 칭찬했어요. 며칠 후 도윤은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샌디에이고 테크 하이스쿨에서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브래드들과 쌓은 우정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한 실력자의 겸손함, 갈등을 우정으로 승화시키는 포옹력,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해가는 모사까지. 도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성장 스토리로 남게 되었습니다.